请听韩语节目간추린 뉴스. (11월 24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외교부 정무차관은 최근 지역 정세 긴장 고조와 관련해 우리는 전쟁 폭발을 억제하고 충돌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맹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한 지역 평화를 공동으로 지키고자 외교적 노력을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2025 제7회 아시아 뉴미디어 서밋이 회복력과 돌파를 테마로 오늘과 내일 이틀간 타이페이에서 열립니다. 더 많은 치매 환자, 장애인 또는 중증 환자들을 돌보기 위한 롱텀 케어 3.0 정책이 내년부터 실시됩니다. 또한 올해 타이완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 8만여 명의 신생아 가운데에서 어머니 성씨를 따른 신생아는 전체의 6%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국 걸그룹 트와이스가 지난 주말 이틀 동안 가오슝시에 한화약 234억 8,500만 원 이상 규모의 관광 생산 가치를 창조해 주었습니다. 12월에도 한국인 콘서트가 가오슝에서 등장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난 11월 7일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이가 국회 대정부 질의응답에서 타이완 유사시 관련 발언을 한 후 지역 정세에 미치는 영향 및 타이완의 대응책과 관련해 외교부와 국가안전국 고위층이 오늘 11월 24일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위원회 출석에 앞서 언론들 질문에 외교부 정무차관 오조종은 타이완 안전 수호를 위한 1순위는 전쟁 폭발을 억제하고 충돌 상황을 완화시키는 것으로서 맹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한 지역 평화를 공동으로 지키는 게 외교부의 최고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차관은 그러면서 지금 타이완의 우호적인 국제상의 친구, 특히 유럽의 벗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친구들이 많아진 상황 아래서 전쟁 발발을 억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며 억지력에는 모두 함께 각 방면에서 협력을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안전국은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에서 진행한 보고에서 다카이치 총리 내각은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 중점을 두며 한편으로는 제1도련에서의 방어 배치 강화로 자유대와 주일 미군 지휘 관제 작전 통합을 추진하고 남서 제도 주변 군사를 확대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일 동맹을 주축으로 한국, 필리핀, 호주와의 합동 행동을 확대해 나가고 아세안 국가에서의 해사 능력을 협력 구축하며 유럽연합 나토 국가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지역 맹우들과의 집단 방위 네트워크를 펼쳐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타이완 뉴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발전협회가 주최하는 2025 제7회 아시아 뉴미디어 서밋이 회복력과 돌파를 테마로 오늘 11월 24일과 내일 11월 25일 이틀간 타이페이에서 열립니다. 협회 이사장은 개막식에서 50여 국내외 유수의 해당 분야 전문가와 리더들을 초청해 콘텐츠 창작, 상업 모델, 문화 수출, 영역을 초월한 생태 사슬 등 의제를 놓고 이틀간 20여 차례의 포럼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서 산업의 교류 강화, 영역 간의 협력 촉진, 더 많은 성장 기회 발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화부 장관 리 위원은 축사에서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이 참 부러웠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초월하는 게 부러웠지만 타이완도 이제는 자아의 실력을 통해 또한 민주주의 제도와 더불어서 우리의 기술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언젠가는 우리도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사는 과학기술과 콘텐츠 등 각 방면에서 선도적 국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올해 타이완 인구 구조는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매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 인구 감소와 부양 부담 증가 등의 문제 외에도 노인을 비롯한 필요한 시민들을 돌볼 수 있는 건강 케어 정책에 관심이 쏠립니다. 행정원장 조롱타이는 오늘 11월 24일 중부 타이종시 펑륜 병원 부설 하울리 종합 롱텀 케어 기구 낙성식에서 축사를 통해 현재 타이완이 초고령 사회에 근접해 있고 정부는 줄곧 롱텀 케어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위생복리부 산하 하울리 분원이 이미 토지를 확보했으니 목표에 따라서 2027년도에 완성해 중부권 의료 역량을 향상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롱텀 케어 3.0 목표에는 건강 촉진 의료와 케어의 통합, 적극 재활, 기관 역량 제고, 가정 지지 강화, 스마트 케어 도입, 호스피스 정착, 인력의 전문성 발전, 케어 서비스원에게 친화적인 직장 구축, 과학기술 보조기구로 인력 업무 보조 등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치매 환자, 장애인 또는 중증 환자들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녀의 성씨는 관습적으로 아버지의 성씨를 따르지만 지금은 출생신고와 동시에 자녀 성씨를 부모 성씨 중 양자 택일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성씨를 선택하는 경우는 부모가 합의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 8만여 명의 신생아 가운데 어머니 성씨를 따른 신생아는 전체의 6%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자녀가 어머니 성씨를 따르는 지방으로 동부의 타이동현과 화롄현이 각각 16.8%와 16.5%로 높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서는 남동부의 빙동현, 중부 내륙지인 난토현, 또 북부 항구도시 지롱이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한국의 아이돌 걸그룹 트와이스가 지난 주말 11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18만 명의 팬들을 콘서트 소재지 가오숑으로 흡인해 가오숑시의 한화 약 234억 8,500만 원 이상 규모의 관광 생산 가치를 창조하게 했으며 11월 22일 하루 가오숑 지하철 이용객은 35만 연인원을 넘어서며 올해 최고의 운수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가오숑시장 전치만은 오늘 11월 24일 오전 가오숑 시의회에서 언론들 질문에 이상과 같이 밝혔으며 아울러 오는 12월에는 한국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가 가오숑에서 개최될 것이라 트와이즈에 이어서 또 한 차례 콘서트 경제에 힘입은 관광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뉴스 끝마칩니다. 진행의 백조미입니다.